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라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5월은 5주차 경마죠. 5주차 마지막 월말 경마, 5월 30일 금요 경마 금주 정통 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말 바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경마장에 나올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죠. 월말에 손해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준비 잘했습니다. 주중부터. 제주도에서도 제주 내용들, 좋은 내용들, 휴양마필들의 내용들 받아왔고요. 부산 경마도 뭐 완벽한 준비 속에 월말 경마 첫 단추 잘 풀어낼 생각입니다. 매주 꾸준함을 자랑하고 있는 쓰나미는 슬럼프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주고 질 때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지난주 경마 4주차 경마였죠. 일요일 날은 중고 배당 적중도 있었고 1경주부터 제가 두레이쇼 놓고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방 사도 된다. 부산도 1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원틀 막권. 뷰티풀 화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 가지고 원틀 막권. 또 부산에서 우리 브리도 켈리 공백 있는 말, 이 말의 잠재력이 되는 말이니까 마방에 쏜다. 그죠? 복승식 14.8배 승부경주로 잡아냈고요. 여기에 백판짜리 아마존 킹 스타트랙에 붙여서 이것도 복승식 배당으로 잡아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부산 메인 승부 잡아냈고요. 서울 경마 후반부에 마이틱장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드리면서 전승식 잡아냈고,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에 MG 베스트 놓고 승부를 봐라. 이런 다적중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승부처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전장 메인 승부처하고 1호 경마는 이런 중부 배당 적중까지 다적중이 있었고요. 토요 경마 때는 추풍령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원틀 막권이었고 메인 승부. 또 마지막 경주에 맥을데이에 대한 정확한 변화를 언급드리면서 매직 포션의 전승식 원틀 막권을 잡아냈습니다. 금요 경마는 이런 성적을 이뤄냈고요. 역시 메인 승부에 강한 쓰나미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경주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올 5주차 경마 진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 경마를 맞이합니다. 5월달 돈 많이 썼을 겁니다.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초파일, 스승의 날, 또 여기에 월말까지 직원들 급여뿐만이 아니라 월급 받으신 분들 그것도 불려보겠다라면서 지금 경마장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가야 됩니다. 오늘 부산 경마 월말 승부처 고지하면서 오늘 이겨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승부처 고지합니다. 2568입니다. 부산 2568. 자, 메인 승부는 258로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 6경주고요. 자, 제주 경마 1345 경주. 1경주 무조건 서둘러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1경주 항구라 시켜 드릴 테니까 쌍승시까지 1경주에 내가 승부를 볼 생각이니까요. 좀 서둘러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은 2568입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1345 메인 승부 4경주, 제주 1경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웬만한 부산은 제가 다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귀 기울이면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경주 분석에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센 말들이 없습니다. 이제 8번 영광의 클리어가 데뷔 전에 일단 주로덕을 봤던 말이에요. 외주로덕을 톡톡히 봤던 말이고, 서승훈 기수가 임금만족의 사마방에서 서승훈 기수를 기승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데뷔 전에 이제 말의 잠재력을 봤거든요. 이현종이가 말을 못한 건 아닙니다. 말의 능력으로 좀 끌고 왔다라는 판단인데 걸음의 여력도 있었고요. 조교 내용 보면 이게 말이 이제 530kg가 넘는 말이기 때문에 좀 둔탁한 면은 있죠. 그런 면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다니까 한마디로 뭐냐, 말이 빠릿해졌다라는 겁니다. 스피드가 보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체중도 좀 빠져나올 것 같고요. 조교 강도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고 준비 잘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실전 적응 끝낸 만큼 무조건 더 뜁니다. 8번 영광의 클리어 반드시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이고, 두 마리만 더 언급을 드리겠는데 안쪽에 3번 수원킹이라는 마필은
일단 얘보다 빠른 마필은 없어요. 비슷한 말은 이제 5번 플렉스탑 정도인데 3번 수원킨이 절대 내측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현종이가 이 8번 영광의 클리어가 말이 둔탁한 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팔이 올라오기 전에 안쪽에 내측을 잡아야 되거든요. 절대 내주지 않아요. 무조건 밀고 나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면 5월 23일, 5월 25일이었죠. 5월 23일이 금요일, 5월 2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계속해서 5월 3주차까지 내주로가 무거웠다가 지난주부터 주로가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금주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주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수원킨이 절대 안쪽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6번 스피드굿은 잠재력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편성에 가장 많이 뛸 말인데 자 과연 데뷔 전에 실전 적응 뭐 기본기 자체는 갖춘 말입니다. 말의 지세나 주법을 봤을 때 분명히 말의 잠재력을 받고 뛸 말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 실전 적응 끝낸 만큼 더 뛸 말인 것도 알고 있고요. 조교 강도도 이번엔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6은 더 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앞에 가는 조건 좋아진 전개 유리한 말 3번 수원키는 이번엔 선행입니다. 무조건 선행입니다. 여기 6번 스피드굿이라는 마필은 앞으로 뛸 말 잠재력을 읽어줘야 됩니다. 실전 적응 끝낸 만큼 내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더 뛴다. 직전보다 더 뛸 말. 팔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의 클리어도요. 더 뜁니다. 힘으로 뛰는 말. 6번, 8번은 잠재력. 실전 적응 끝낸 만큼 더 뛸 말. 3은 조건 전개.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68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 이제 1차 메인으로 들어가요. 부산 이경주입니다. 1차 메인 승부. 자, 거리가 이제 1600m입니다. 거리가 1600m. 지금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마필들 3번 스투카도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5번 커먼 글로리도 그렇고, 그죠? 외곽에 열하나 팬텀 킹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이 거리 1600을 뛰어본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리 경험 있는 말은 안쪽에 2번 대지대봉, 6번 보령적토마 이런 마필들이 이제 거리 경험이 있다라면서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겠죠. 근데 저는 이 중심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이 3번 스투카라는 마필은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이 직전 뛴 거 보면은요. 4월 11일 경주 보면은 이 여수 슈퍼스타를 우리가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까? 톱독 이런 마필들이 기본기는 출중한 마필들, 5구는 그냥 벗어날 마필들이거든요. 그런 말을 상대로 3번 스투카가 경합이 있었고 경합 속에 외곽 중간 마필들한테 내측에서 기세가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4월 11일 경주는 내주로 자체도 굉장히 무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 200m 남겨놓고도 말이 쓰질 않아요. 진짜 올 수 없는 전개를 풀었던 말이 3번 스투카입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행 일변도로 뛰었던 말이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1600m 상대 마필들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스투카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3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열하나 팬텀킹이 중심이 아니라 이거는 3을 넣고 때려야 됩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배당판은 중구난방으로 의외로 혼전도를 보입니다. 3을 믿고 들어간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후차권에 딱 한 마리에 좀 더 우위를 두는데 뭐 안쪽에 2번 대지대봉은 직전에 내주로의 아쉬움, 5번 커먼글로리는 기록에서 밀리지가 않는 말, 여기에 7번 보령적토마는 믿는 마방 24조 말, 열하나 팬텀킹은 주로가 정상적이라면 외곽이 분명히 유리한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뭐 이런 마필들도 좋지만 뭐 아나짜리 한 마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스투카에 대한 확신은 있고 후차권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승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놓고 때릴 중심 오픈해 드렸습니다. 1차 메인 승부 3번 스투카를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상경주로 들어갑니다. 1600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세 마리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2번 희망군주, 3번 닥터솔라, 뭐 5번 플라잉 아이스. 뭐 오전장 솔직히 말해서 주로만 정상적이라면은 뭐 안쪽 말들이 유리합니다. 이번 희망군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록이죠. 기록이고 이 조교 강도도 올려놨고 조교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마방에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이번 희망군주 주로 정상적이라면 중심까지 보고 있는 말.
3번 닥터솔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뭐 해줬어요? 내주로 해줬습니다. 무거운 내주로의 아쉬움이 있었다. 자, 그럼 외주로일 때 4월 11일 경주 때 보면은 말이 아싸란 맛은 없는데 30초는 뛰었단 말이죠. 기록이 자기 기본기 자체는 있는 말. 직전에 이제 졸전을 펼쳤다라면서 좀 덜 팔리는데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3번 닥터솔라 읽어줘야 되고, 자 5번 플라잉 아이스가 이제 밸런스가 잡혀가죠. 4세에 접어들면서 발주가 안 되는 말이에요. 플라잉 아이스는 발주도 안 되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그래봤자 15번 뛴 말입니다. 이 플라잉 아이스는요 계속 고배를 마셨던 말입니다. 입상 한 번 뛴 말이거든요. 최근 2번의 경주에 이제 여유를 보였다라면서 이게 4월 11일 날 이 플라잉 아이스가 4월 11일 날 이게 안 간 거예요. 한번 쉬어갔던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역시 초반 자체가 안 되더라고. 발주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변화는 분명히 보인 내용이에요. 편성 약하다라면서 마방에서는 이번엔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 플라잉 아이스까지는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3마리, 이번 희망군주 조교죠. 좋아졌다 그랬죠. 여기 3번 닥터솔라 직전에 무거운 내주로의 아쉬움이 있었다. 여기 5번 플라잉 아이스는 4세에 접어들면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 경매가 5,500짜리입니다. 마방에서도 이런 편성 만나기 힘들다라면서 이번엔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3, 5 3마리로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은 4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경주 9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5번 클린원이라는 마필이 말이 세죠. 일단 단독 선행이다. 조건 전개 선행에 저지할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선행은 1순위입니다. 6번 마타이탄이 있지만 5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라고 봐요. 절대 안쪽을 내축을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6번 마타이탄은 2000m이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2000m에 곧잘 뛰거든요. 외곽 2선은 물 것 같은데요. 6이 5를 넘어가진 못하는 그림입니다. 6이 또 선입권에서 5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버티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1번 카탈리나 마리는 직전이 전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두 번 더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번 정문코빗은 2000m는 안쪽에 2번 디스파이트 윈이나 4번 러브킹 이지한테 밀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기마 접전이에요. 앞에 가서 5가 선행 가서 내다 한 바퀴 쉽게 온다. 5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디스파이트 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송경윤이가 정말 기순지 기수 바로 바꿔버렸잖아요. 발주서부터 넣고 말에 농땡이 기질이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코너 자체를 돌질 못하고 코너 4개짜리였으면 이 디스파이트 윈 직전에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서승훈이가 누구보다 알아요. 이번에 상대말을 5번 클린원으로 보고 타기 때문에 절대 바닥에 있질 않습니다. 외곽으로 빼가지고 5를 상대말로 본다라면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은 여기선 2호가 가장 셉니다. 맞아요. 가장 세고 뭐 4번 러브킹 이지가 의도적 점핑 출전이죠. 이번엔 점핑 출전이죠. 부담 중량이 조금 민감했나 봐요. 직전에 58 달고 이번엔 감량 6kg 52입니다. 조건 전개가 나와요. 어차피 5번 클린원이 선행이고 이 외곽에 6번 마타이타인이 물 수도 있지만 아니면 4번 러브킹이지가 물 수도 있어요. 이 만약에 4가 외곽 2선을 문다라면은 이 4는 52kg에 조건 전개가 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왜? 모래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4가 어차피 5를 물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몰고 가지. 그죠? 그대로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그림이 그려져요. 5번 클린원이 선행 가서 한 바퀴 쉽게 오고 4번 러브킹이지가 상대말을 5가 아닌 2착을 목표로 탄다라면은 주로가 가볍다라면 이거 5사의 막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근데 5가 선행을 갔을 때 4가 외곽 2선이 아니라 6이 외곽 2선을 물고 4가 내측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6은 5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5위의 막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개가 나온다라면. 그래서 이 경주는 1번 카탈리나 마리는 이번에 밀리고 3번 정문코빗은 뭐 솔직히 2000m에 추천드릴 마음은 없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안 돼 보이잖아요. 클린샷 같은 거는 뭐 도대체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5 놓고 2, 4 인기마 접전 구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1800 국내산 5등급 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부산 경마 2차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이번 굿데디가 계속해서 2주 만에 출주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죠. 말이 이제 굉장히 건강한 말이다 이런 내용인데 역시 뭐 내주로 빠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놓고 때릴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3번 페이트 믿는 마방 24조 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여러나 파워 타임은 외주로가 가볍든 어쨌든 이게 외곽이 유리한 조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외곽이 유리한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 9번 스타파크는 걸음 자체가 완전히 터졌고요. 완전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는 말들이 뭐 특별하게는 안 보여요. 뭐 메인 승부지만은 이번 굿데디, 뭐 페이트, 뭐 스타파크, 파워타임, 뭐 이 정도의 마필들 보이고, 뭐 6번 캐러비언 베이 정도, 뭐 이 정도 마필들 보이는데 중심 확신이죠.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소 혼전도예요. 현장 가면은 뭐 20일이 대길이겠죠. 뭐 충분히 가능한 그림은 맞는데 올 수 있는 말을 놓고 때리자고요. 저는 여기에 뭐 3번 페이트 믿는 집 말 이것도 현장에서 보고 드릴 수 있고, 배당판은 중구난방으로 팔리고 있다라면 요 중심만 잘 잡고 공략한다라면은 한구락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중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경주. 여기는 쓰나미가 준비한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한구라 합니다. 현장 가면은 그래도 대끼리가 뭐가 이번 경남 드래곤의 대가리 팔리겠죠. 여기 또 뭐가 팔립니까? 5번 BK 댄싱거리 팔립니까? 2호가 대끼리겠죠. 근데 여기는 아나짜리 2마리가 있어요. 7번 탐라 슈퍼하고 이 9번 포켓 밀리언이 있습니다. 기본 잠재력에서 7도 그렇고 외곽의 9도 그렇고 2호한테 안 밀립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2호의 맞고는 죽어 있다. 죽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번 경남 드래곤을 놓고 때릴 마음도 없고요. 5를 놓고 때릴 마음도 없다. 7번 탐라 슈퍼 같은 경우는 두고 보십시오. 이 말이 어느 정도로 뛰는지를. 저는 이 말의 잠재력을 알아요. 성장 과정을 봤다 그랬죠. 앞으로 분명히 뛸 말입니다. 탐라 슈퍼는요. 문제는 뭐예요? 공백 10주, 2개월 반의 공백. 이건 제가 알아내야 될 거예요.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7번 탐라 슈퍼의 포지션을 보고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 승부고요. 자,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지정한 이유는 9번 포켓밀리언인데 직전에 거리가 몇 메다였죠? 1800. 상당한 경합이 있었고 5월 2일 날 내주로가 무거웠고 올 수 없는 전개를 풀고 그 정도의 걸음. 4월 11일 경주 거리 1400이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주로 기어 들어가서 못 왔단 말입니다. 거리가 몇 메다입니까 이번에? 1200. 1200은 이 포켓 밀리언은 따라가도 됩니다. 3월 21일 경주 보면은 게이트 10번 게이트 배정받고 따라가서 의도적으로 따라가서 라스트 한 발을 썼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마다 포켓 밀리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번 경남 드래곤의 5번 BK 댄싱걸의 맞고는 없다. 2도 놓고 때리지 않고 5도 놓고 때리지 않겠다. 아나짜리 하나 7번 탐라 슈퍼 1200 9번 포켓 밀리언이 대장이다. 이 두 마리를 반드시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당연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강력한 중심에 세워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두 마리 모두 다 2호보다 덜 팔립니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죠.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7경주로 들어갑니다. 1600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1마리가 장을 겨룹니다. 9번 레몬파이가 거리 1600에 이게 인기 1위로서 값어치가 있겠냐? 전 된다라고 봐요. 중심이라고 봅니다. 선두권 자체가 없죠. 뭐 그래봤자 질주열정 정도가 밀고 나가는데 뭐 레몬파이가 분명히 외곽 2선 뭐 선행도 가능하고요. 힘한 배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번엔 레몬파이가요. 어떤 말이 선행을 갔는지 9가 넘어가는 그림. 9는 중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7번 질주열정이 선행만 주도한다라면 97의 막건이 땡땡 끝나는 경마는 맞는데
구가 7을 압박을 하면서 밀고 들어간다면 안쪽에서 7이 기세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뒤에서 날아올 수 있는 말 10번 블랙볼트가 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직전엔 다실바 기수가 원게이트 안쪽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 친 겁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탑니다. 어차피 박재희 기수도 7번 질주열정이나 9번 레몬파이가 빠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질주열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박재희가 타봤던 말입니다. 그죠? 블랙볼트 가지고 어떻게 타야지 얘네들이 이기는지 안단 말이에요. 직전에 서둘러 친 말입니다. 다실바의 의욕이 앞섰죠. 블랙벨트는 반드시 블랙볼트죠. 반드시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주로가 가볍다라면 앞선에서 7아홉 여기에 라스트 한 발 있는 10번 블랙볼트를 노림수를 둬야 된다. 자, 다음은 부산 마지막 경주 8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오늘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마지막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입니다. 3차 메인. 자, 일단 3번 석유 오름이 가는데요. 가는데 일단 현장에서 제가 여기서 뭐 이거 놓고 때리겠다. 이건 그냥 온다. 주로 빠르기만 이상 없다라면 3은 오는 말이 맞습니다. 내주로에 문제만 없다라면 3은 오는 말이 맞아요. 여기서는요. 자, 그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두 마리를 언급을 드리겠는데 이 7번 오아시스 위너라는 마필하고요. 외곽에 10번 부경 라이언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부경 라이언은 지금 2주 만에 나옵니다. 석강주가 직전에 말 못하친 말 진짜 야 꼭 참고 라스트 한 발을 써라. 진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4코너 돌기 전까지도 바닥에서 말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까? 진짜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전진구 불러놨죠. 전진구는 3코너부터 움직이는 기수예요. 읽어줘야 되고요. 여기에 7번 오아시스 위너는 8,600짜리입니다. 경매가. 이 말 만들어 놓고 오늘 때립니다. 오아시스 위너가 말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말은 또 7이에요. 주로만 이상 없다라면 3 놓고 7, 9로 승부를 볼 겁니다. 주로 빠르게 한번 꼭 확인해야 됩니다.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두 마리 7번 오아시스 위너의 피어나 10번 부경 라이언이 기본기에서 밀리는 마필이 아니다. 믿는 마방 24조 말 가는 겁니다. 세 마리 3, 7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주로 빠르기까지 보면서 구멍수 없는 막건으로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산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부산 경주 분석에 이어서 우리 제주 경마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 연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주 날씨나 또 제주 경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또 금주 흐름도 또 들어봐야 되고 편성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또 망아지들 경주도 또 오전장에 포진되어 있고 혼전 구도가 의외로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또 혼전도에 강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뭐 편성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금주 날씨도 한번 들어보고요. 금주 흐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좋죠? 네, 뭐 날씨는 뭐 해가 좀 오늘 또 있었고요. 뭐 맑은 날씨였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이 이 코리아 레이스의 내부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한 10몇 년 있었죠. 그렇죠. 예상과 지금 코리아 레이스 지금 12년 2개월로 활동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은 한 8개월, 10개월 더 하면 13년 정도 지금 내부에 있다가 외부에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네네. 이제 외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외부 전문가 성적이 이제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 이제 외부로 나왔으니까 강한남 전문위원 게시판들 꼭꼭 참고해서 신청들 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흐름 제주 경마 오늘도 8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금요 경마 그리고 뭐 토요 경마 역시 휴양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 마필들이 이제 부담 윤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엉뚱한 마필이 들어오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고요. 인기마 그리고 약간의 복병권 세력 뭐 그 정도 안에서 좀 인기마 접전 아니면 부중에 대한 변수, 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휴양 마필들의 옥석은 또 그 누구보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잘 꿰고 있고 또 그 내용들까지 강한남 전문위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휴양 마필들 궁금하신 분들은 강한남 전문위원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언급을 드렸듯이 금주는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다. 부담 중량 극복이 힘들 것이다. 이런 언급이었어요. 대폭 늘어난 부담 중량. 그 정도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었을 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서 분석을 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주경마 8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메인 승부 몇 경주 들어갑니까? 네, 의도하는 건 아닌데 이번 주 금요경마도 역시 5경주, 8경주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8경주와 제주 5경주. 제가 아까 보니까 상당한 혼전도를 보이고 있어요. 제주 5경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심은 있어 보이는데 제주 8경주 같은 경우는 아마 금주 편성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편성이지 않나. 배당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들 한 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5월 실질적인 5월 월말 경마입니다. 5월 30일 금요 제주 경마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 볼까요? 800m 6등급 경주입니다. 자, 그래도 데뷔전 치렀던 6번 고속행진이 데뷔전의 가능성을 봤고, 물론 불량주로의 기록이지만 05초라는 기록, 실전 적응 끝낼 만큼 더 뛸 말이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1번 소나기나 외곽에 이제 망아지들, 10번 철인왕후, 그죠? 5번 로망, 이런 마필들의 잠재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안쪽에 3번 돈마 세상도 말 이름이 좀 포스가 있죠. 이런 마필들의 잠재력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되는 마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편성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이 또 휴양을 나갔다 오면서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권 마필 안에서도 좀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나은 전력은 이제 10번마 이제 철인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혈통 자체도 신앙태제비, 뭐 이쪽의 혈통, 뭐 1군까지 갈 수 있는 혈통이고요. 3월 27일 날 일단 휴양 때 훈련 주행 재검 때 뭐 여유가 많았던 좋은 기록을 보였던 마필이고,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뭐 외적인 상태나 걸음도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게이트가 외곽이지만은 뭐 외곽에 상관없이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마 이제 소나기도 역시 이수원 기수가 이제 4월 10일 때 주행검사 때 걸음이 좀 여유가 많았었던 마필인데,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거, 요게 좀 관건이긴 한데, 뭐 1번 게이트의 전현준 기수 이제 기승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체중까지 보면서. 6번마 이제 고속행진은 좀 마치가 상당히 작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좀 근성으로 좀 뛰어야 되는 마필. 좀 외곽으로 좀 밀린 건 좀 불리하지만은 뭐 직전에 어느 정도 기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훈련 때 걸음도 역시 직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6번 고속행진도 뭐 가능성은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또 역시 휴양 마필들입니다. 2번 우아한여정, 8번 무명천마, 뭐 이런 마필도 이제 주행 재검 받고 바로 또 휴양을 나갔다 다시 들어온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훈련 때 역시 뭐 이런 마필들의 상태나 걸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체중까지 체크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마리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철인왕후, 혈통 기대치가 상당한 말. 혈통상을 봤을 때는 뭐 1, 2등급 혈통이라 이거예요. 주행검사 이후 휴양 내보내고 외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진 말. 잠재력을 믿고 강한남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10번 철인왕후를 강력하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양 마필들, 망아지 데뷔전이지만은 주행 검사를 치고 휴양 갔다 온 마필들, 뭐 2번 우아한 여정이나 8번 무영천마 이런 마필들은 이제 배당 마필들이기 때문에 모두 승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철인왕후, 여기 망아지 2마리 2번 8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900m입니다. 안쪽 3마리가 팔려줄 것 같아요. 스피드 부분 안쪽에 1번 신천왕후나 여기 3번 영지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스피드 부분이 빠르고요. 여기 2번 웅진불사 뭐 이런 마필들도
뒤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외곽 마필들이 지금 뭐 액면이 보여준 게 없습니다. 1, 2, 3이 팔릴 것 같고 4번 명의로 정도가 이제 도전 세력 우아우아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 세력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안쪽에 내려오면 신천하우는 저희들이 좀 조금 서둘러서 이 마필을 좀 이제 노려왔던 마필인데 사실은 뭐 직전 경주죠. 5월 17일 때 그 당시에 좀 훈련 상태를 상당히 좀 강하게 끌어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좀 체중도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마체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뭐 직전 정도의 상태 그리고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1번 게이트니까요. 뭐 조금 더 전개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투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3번마 영지신이 뭐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좀 약간 발이 상당히 빨리 쓰는 마필이다 보니까 장거리에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래도 뭐 900까지는 통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능력, 기본적인 능력으로 봐서는 뭐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료로 보고 있고요. 2번마 웅진불사는 워낙에 좀 발주가 늦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현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태나 그러면 뭐 직전과 좀 비슷한 상태. 좋아진 마필은 이제 5번마 우아가 뭐 조건이나 이런 거는 좀 좋아진 모습입니다. 좀 기대는 단점이 있는 마필이라 가지고 김다현 기수하고는 좀 호흡이 안 맞았는데 뭐 이번엔 좀 준비도 잘했고요. 정명일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건 유리한 말, 전개 유리한 말 1번 신천황후에 좀 더 우위를 두는 경주입니다. 앞에도 갈 수 있고 따라가도 두 번째 뭐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갖췄다 이거죠. 1번 신천황후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기승놀이 3번 영지신 뭐 발발이지만 900m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전력. 발주가 조금 미흡하지만 라스트 한 마리는 2번 웅진불사나 여기에 기대는 단점이 있지만 기승기수 교체시켜놓고 변화 보이고 있는 5번 우아우아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3경주로 들어갑니다. 1000m고요.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상당한 혼전이죠. 아마 전반부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액면상 팔리는 마필들이 이제 4번 달빛소리나 5번 흥령정보 이런 마필들이 이제 기복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팔릴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2번 쌍용신화가 이제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죠. 여기에 1번 철선여가 게이트 운빨이 있는 말입니다. 내측 최적의 전개까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아요. 휴양 마필인 3번 한백 돌파까지 이런 마필들의 포지션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쪽에 있는 룸마 이제 철선녀는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좀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좀 많이 뛰더라고요. 직전에는 아예 제가 이 마필을 인기로 팔릴 때 배제했던 마필인데 체중이 한 16kg 불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무거웠던 마필이라 가지고 버렸는데 이번에는 정상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컨디션도 직전보다 좀 더 올라와 있고요. 전현준 기수의 1번 게이트 직전에 뛴 것보다는 더 뛸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마 달빛소리는 뭐 여전히 상태나 걸음은 좋습니다. 이제 부담이 59.5 올라간 점 요거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마 쌍용신화는 원래 이 마필이 상당히 이제 무거워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전보다는 마체가 좀 가벼워졌습니다.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입사하고 나서 밀리면서. 하지만 뭐 예전보다 좀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번마 흥룡정복은 선행 안 가도 되는데 왜 이게 계속 선행을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고탐도 추입이 되는 마필인데 뭐 그 부분이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8번 성산돌풍도 직전 안기로 취재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목표권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성산돌풍도 예전보다는 뭐 주행이나 마치가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현장에서 현장의 컨디션이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부담 중량 늘어난 대폭 늘어난 말들 뭐 4번 달빛소리 이런 마필들은 이제 인기 1위인데 강남 전문전의 추천 마필은 1번 철선여가 그래도 직전 이상은 뛸 거다. 조건도 좋고 조기호 내용도 굉장히 올라왔고 기승기수도 김홍건이에서 전현준 빠따라면 말도 좋아졌다라면 1번 철선여가 더 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번 쌍용신화, 뭐 4번 달빛소리, 5번 흥룡정보, 여기에 8번 성산돌풍까지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참고하면서 좀 더 보강해가지고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선여 한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1110m고요. 제주가 5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7번 진검승부가 선행 아니면 좀 덜 뛰던 말이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 보니까 따라가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힐링 대륙이 이제 승군전이고 8번 멋진 기상은 6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뭐 9번 885도 마찬가지죠. 4개월 이상이고 이런 마필들의 포지션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주행 분량기 있는 7번 진검승부가 좋아진 건지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기 마필들이 또 휴양 마필들이고 또 부담량이 높은 경주입니다. 일단 7번 진검승부는 뭐 부담량 크게 문제되진 않죠. 이 마필은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마필, 악벽이 있는 마필이라 가지고 선행을 나서면은 뭐 돌 수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발주가 항상 문제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로 많이 팔릴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8번 멋진 기상, 9번 885, 상당히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마필 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85도 예전보다는 좀 주행 자체, 기대는 악격도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모습이고, 멋진 기상 역시 예전보다 좀 마체가 많이 가벼워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인데, 부담은 59.5, 88은 좀 무거운 감은 있지만, 강수한 기수가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플러스 요인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뚜렷한 마필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6번마 힐링 대륙, 승문전에 늘어난 거리가 좀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자체가 센 마필은 아니고, 안쪽에 있는 1번마 창포검이 27조, 주행 재검 때는 말이 상당히 좀 밋밋했는데,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출주 이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서부터는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이제 현장에서 상태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까지 좀 파악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에서 압축하는 걸로 하죠. 휴양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각의 8번 멋진 기상이나 9번 885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평균 5개월 정도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현장 최종까지 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번 창포원까지 현장에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4경주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자, 1110m고요. 제주마 5등급 경주로 펼쳐집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주 4경주였나요? 하나짜리 흥룡시대 아예 안 팔리는 말이었죠. 그 마필을 아예 중심에 세워놓고 압도적 인기 1위 지리산에 붙여서 중고배당을 잡아냈었습니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주 5라운드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경마 전반부 메인 승부인데 3번 운주자랑이 이제 조건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인기 1위는 부각이 되겠지만은 강한남 전문위원은 지금 여기 공백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보이고요. 또 예전에 이 뛰었던 말들 돈마맨이나 이런 마필들 보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마필들 아닙니까?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네, 편성 자체가 뚜렷한 마필이 없습니다. 3번 운주자랑이 부담이 58.5인데 인기 1위권이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의 이제 부담 중량 편차. 어쨌든 편성 자체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고 짜여져 있는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충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마필이에요. 능력도 있는데 그동안에 못 뛰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편성도 잘 만났고 이 정도에서는 능력도 되는 마필 여기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마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후차권 꼬리권 마필들도 다들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조건이 좋아지고 준비 잘한 마필 그 마필을 또 한두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야 또 창고에 줄을 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필코 적중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림수의 마필은 확고하답니다. 지금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는 3월 운주자랑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담 중량 58.5 부러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나짜리를 아예 중심에 세워놓고 때리는 경주 후차권도 노림수의 마필이 있다. 중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의 전반부 최대 승부처 제주 5경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라운드입니다. 1110m고요. 4등급 경주.
승군전임에도 8번 리치디바인이 이제 앞선을 주도하겠다라면서 또 팔리고 있죠. 여기 외곽에 10번 백호역을 승군전 치르는 두 마리가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감량 두 마리 합쳐서 10kg가 넘게 지금 감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게이트 밀려 있는 게이트라는 건데 뭐 안쪽 중간에 특별하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조건 전개는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승군전 치고는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마필 8번 리치디바인 백호역을 두마필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리치디바인은 좀 주행 자체가 좀 늘 악벽이 있는 마필이에요.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체식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뭐 그 부분이 좀 변수일 것 같고요. 10번마 백호역은 최근에 말에 이제 지속적으로 힘은 차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전보다 뭐 주행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보다는 10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는 이번만 이제 특급 열차가 좀 기복을 보이는 유형이지만은 뭐 형구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제 훈련 때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부담이 무겁긴 하고요. 항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로 흐름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좀 뒤에서 이제 취입을 해야 되는데 원체 최근에 주로 흐름이 좀 안 맞았던 부분, 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정상 주로라면은 6번마 소황산도 뭐 챙겨가야 되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인기마로 두 마리가 팔리겠죠. 8번, 10번. 그 중에는 10번 백호역이 낫다라는 겁니다. 8번 리치디바인도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안쪽에 2번 특급 열차 좋고. 계속해서 주로가 안 맞았던 6번 소황선이 주로만 현장에서 무겁게 흘러간다면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이다. 10번 백호역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2번, 6번, 8번까지 세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7라운드입니다. 1200 제주마 3등급 경주. 이제 제주 7, 8경주가 이제 가장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들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뭐 4번 더 빠르게 정도가 뭐 인기마로 부각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편성인지 알겠죠. 여기 외곽에 10번 명문대부, 뭐 6번 일풍가속 이런 마필들이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안쪽 빠른 마필들이 몇 도 보이지 않습니까? 조건 전개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편성이 좀 만만합니다. 뭐 특별한 강축이 없는 그런 경주예요. 직전에 뭐 뛰었던 마필들 그리고 직전 내용에서 뭐 특별하게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이 뭐 한두도 없는 경주예요. 다들 뭐 그만큼 다 같단 마필입니다. 뭐 유일하게 이제 6번 일품 가속이 이제 휴양 마필이고 휴양 복귀전을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상태나 걸음은 뭐 외부에서 좀 관리를 잘하고 들어와서 전보다는 좀 더 올라온 그런 느낌이에요. 충분히 뭐 통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박성환 기수 뭐 기승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3번마 연소는 직전에 훈련 강도를 되게 좀 빡빡 갈았는데 선행을 못 나가는 바람에 능력이 좀 덜 나왔던 부분, 뭐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뭐 7번만 1급 비상은 직전 경주 제가 좀 배당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이제 말이 좀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훈련 패턴이 좋아지면서 걸음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뭐 나머지 마필들 10번만 명문대부, 뭐 직전에 좀 인기에 비해서 사실 좀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걸음 정도는 아니고 직전 정도, 뭐 그 정도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이제 마필의 컨디션 상태까지 좀 챙겨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혼전이지만은 편성이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연소는 이제 앞에 가야 뛰는 말, 6번 일품 가속은 뭐 말의 변화를 봤기 때문에 혹시 걸음이 터지지 않았나 박성광이를 불러놓은 것 같고, 7번 1급 비상 말 계속 좋아지고 있고, 10번 명문대부도 편성상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빼지 못한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3, 6, 7텐 4마리 정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경마 오늘 마지막 8라운드입니다. 역시 마무리 강한남 전문이 해줄 겁니다.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02등급 경주고요. 역시 액면상 팔리는 마필 2번 대명성, 그죠? 5번 웅진대성 이런 마필들이 이제 직전에 좀 가능성 보였다라면서 이제 팔리는 정도예요. 장담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뭐 지금 1번 백전불태도 있고 3번 백두산도 있고, 3번 백두산도 직전에 휴양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엔 완벽한 투기 아닙니까? 1번 백전불태도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말. 모두 강한 남점을 꿰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뭐 당연히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경마 마무리는 강한남 전문위원이 해줄 겁니다.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네,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이제 부담량이 좀 편차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능력을 전력차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그 부분에 상관없이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 한부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태도 나쁘지 않고 뭐 이번에 훈련 시 준비 과정이 뭐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나은 그런 훈련 상태와 걸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입상권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 라고 보는 마필 여기에 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마필을 뭐 우선적으로 좀 세게 노리고 하는 경기 때문에 이제 승부처를 잡았고요. 네, 후차권에서 좀 좋아진 마필 한도하고 직전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 능력을 좀 덜 발휘했던 마필이 여기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들이 선전해주면서 이제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추천을 들어가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네. 중심에는 확신이 있고요. 후차권도 인기마가 아닌 직전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말 그런 마필로 승부를 예고 드린다라는 겁니다. 컨디션에 따라 뛰는 마필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편성 강한남 전문위원의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마지막 경주 뭐 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경주는요. 승부 경주든 일반 경주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주 8라운드 메인급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남 전문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더 좋은 성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제주 부산 제주 경주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경마지만은 빡빡하게 짜여있지 않다. 오프닝에 제가 언급을 드렸죠. 남은 시간 좀 미비했던 부분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놓고요. 월말 첫 단추부터 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저는 내일 주종목인 서울과 제주 토요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